경영권 승계를 위해 특정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 하이트 진로 박태영 사장에게 오늘 2심 재판부가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사장은 박문덕 하이트 진로 회장의 장남입니다. 재판부는 또 김인규 대표이사와 하이트 진로 법인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08년부터 약 10년 동안 맥주캔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박 사장이 최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를 끼워 넣는 통행세 방식으로 수십억 원어치 일감을 몰아줘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습니다. 다만 일부 행위가 2심에서 무죄로 판단돼 박 사장과 김 대표에 대한 형량이 2, 3개월 줄었습니다. 재벌가 3세 등 부유층 자제들과 함께 마약을 투약하고 또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B금융지주 전 회장의 사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타인에게 대마를 매도한 점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이익을 얻기 위해 대마를 매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임 씨는 검찰이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모 씨 등이 얽힌 재벌가 마약 사건을 수사하면서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재벌가 3세 조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오늘 선고했습니다. 호텔 식음료업체 이사인 조 씨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4차례 대마를 사서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매도한 액상 대마의 양이 적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제3자에게 유통한 정황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효성그룹 창업주 고 조홍재 회장의 손자로 그룹에서 분리된 호텔, 식음료 전문기업 DSDL에서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큐브 주제는 외란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행, 포근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 씨에 대한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계속해서 두 분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좀 정리해 주시고 그 배경과 근거를 좀 저희가 들어보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께서 좀 정리해 주세요. 예, 일단은 이 지금 혐의 자체가 그 상습 폭행, 그러니까 직원들에 대해서 2011년 1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굉장히 상습에 걸쳐서 폭행을 했다. 이런 혐의로 지금 이제 고소가 됐었고,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 기소를 했던 부분인데, 이에 관해서 오늘 1심 판결이 났고, 이 1심 판결에서는 이 부분 혐의가 모두 다 인정이 되고, 그리고 당사자도 인정을 하고 있지만 반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각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에 관해서 징역 2년 그리고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라고 지금 오늘 판시가 났던 그런 사안입니다. 예, 근데 이제 어떤 그 갑질 문제에 대해서 특히 오너 일가나 오너들의 갑질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방송을 했고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여전히 어떤 국민적 공분과는 거리가 먼 판결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이제 시청자 여러분, 대중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말 국민들이 볼 때는 조금 답답합니다. 재판부의 판결이. 물론 재판부 입장에서는 법리를 따져서 하는 거니까 제가 사법부의 판단에까지 그렇게 비판하고 싶진 않아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발표된 내용의 주 내용은 이렇습니다. 폭력의 상습성은 인정된다고 분명히 봤어요. 그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폭력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건 분명해요. 그러나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그리고 모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고려됐다고 그랬어요. 제가 볼 때 합의 문제가 제일 중요했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는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았나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되면요. 기업인들이나 돈 많은 분들이 폭행하고 아니면 갑질하고 나서 합의해주고 돈을 이용해서 합의하고 나서 사람들에게 합의 끌어낸 다음에 일정 부분 법망을 피해 나가는 이런 일들이 물론 이게 법망을 피해 나갔다고까지 볼 수는 없겠지만 가벼운 처벌을 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들이 계속 반복된다고 하면요. 우리 사회 이런 갑질이나 아니면 사회 그 지도층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층이 과연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데 상당히 저는 심각하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갑질의 행위가 없어지겠습니까? 법원이 이렇게 판결을 내리면 내릴수록요. 유죄는 인정하면서 집행유예로 계속 풀어주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갑질 행위라고 하는 것은 인간성의 어떤 말살이고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말살입니다. 이런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좀 더 엄격하게 가야 된다고 저는 봐요. 아무리 합의를 했어도 정상 참작을 그렇게까지 집행유예까지 가지 말고 뭔가 좀 엄하게 처벌해서 이런 일들을 범했을 때는 어떤 엄한 처벌이 오는지에 대한 경각심을
보여주는 것이 예. 사회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명희 씨의 1심 선고 내용 저희가 짧은 시간 동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슈 큐브에 이어서 사건 큐브까지 우리 김성수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 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CJ그룹 회장의 장남 선호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는데요. 네, 재판부는 이 씨가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변종 대마를 밀반 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선호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지만 보호관찰이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진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이 커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면서도 이 씨가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구속 상태로 인천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이 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뒤 취재진의 심경을 밝혔습니다. 모든 분들께 정말 죄송한 마음입니다. 지난달 1일 새벽 이 씨는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 20개와 대마 사탕 37개, 젤리 130개를 몰래 들여오다 적발됐습니다. 미국 LA 등지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한 사실도 드러났는데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SK그룹과 현대가에 이어 CJ까지 재벌가 자제들의 마약 범죄가 이어지면서 처벌 강화와 동시에 마약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연합뉴스 TV 김장현입니다. 조태호라고 알아? 그 신진그룹 셋째? 귀에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모양이더라고. 영화 베테랑 속 재벌가 3세 조태호는 마약을 투약하거나 사람을 때리고 도로 위 무법 질주를 하는 등 각종 범죄를 일삼습니다. 조태호 씨 재밌게 사시네. 근데 죄는 짓고 살지 맙시다. 2015년 영화 개봉 때부터 실제 재벌가 자제들이 일으켰던 사건들을 토대로 만들어진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재벌 3세의 일탈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2016년 대림가 3세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이 운전기사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하나그룹 3세 김동선 씨는 2017년 술집 종업원을 때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만취 상태에서 변호사 2명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특히 마약 투약 혐의로 올해에만 SK그룹 3세 최영근 씨와 현대가 3세 정현선 씨, CJ그룹 3세 이선호 씨 등 굴지의 재벌가 자제들이 줄줄이 붙잡혔습니다. 마약 구매 투약 혐의 인정하십니까? 전문가들은 재벌가 3세들의 마약 스캔들이 끊이지 않는 이유로 이들 대부분이 마약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해외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다는 점을 꼽습니다. 마약을 담배 피우듯이 큰 죄의식 없이 사용하고 중독됐다가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도 사용하는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한국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집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법적 처벌까지 받고도 금세 경영에 복귀할 수 있다는 점도 재벌 3세들의 말썽이 계속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현행법상 금융회사가 아닌 기업은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아도 등기 임원 선임은 가능합니다. 결국 총수 자녀들이 불법 행위를 해도 경영에 참여하는 데 큰 제약이 없는 겁니다. 연합뉴스 TV 김보윤입니다. 신종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SK와 현대가 재벌 3세들이 1심 선고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네, 법원은 이들의 죄질이 무겁지만 초범 인정 등을 양형 사유로 판단했습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변종 대마를 상습 투약해 재판에 넘겨진 SK그룹 3세 최영근 씨와 현대가 3세 정현선 씨. 법원이 1심 선고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법은 이들이 반복적으로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동종범죄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이들 재벌 3세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1,000여만 원 추징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앞서 수십 회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고 최종건 SK그룹 창업주의 손자이자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아들인 최 씨는 지난해 3월부터 1년 동안
대마 쿠키와 액상대마 등 2,200여만 원 상당을 상습적으로 사용해 구속 기소됐습니다. 최 씨와 함께 4차례 대마를 흡연했다가 적발된 현대가 3세 정 씨 역시 지난해 2월부터 약 1년 동안 서울 자택 등에서 대마초 등을 26차례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 씨는 현대 정주영 명예회장의 손자로 정몽일 현대 엠파트너스 회장의 장남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최 씨와 정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